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 국가직 9급 컴퓨터 일반 해설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쉽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적중 예상 문제집 이런 것 등을 이제 풀어보셨다라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 특강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국가직 문제를 보면은 다음에 있을 지방직 문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도 지방직 문제도 이 국가직에서 어차피 이제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똑같은 곳에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직 문제처럼 지방직 문제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면접에서 많이 이제는 거르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다음에 진행될 지방직이라든가 구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1번 문제는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도 디램하고 SRAM을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램과 롬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번이 분명히 틀렸거든요. 디램이든 SRAM이든 다 휘발성이죠. 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보면은 디램이든 SRAM이든 다 휘발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는 보지 않더라도 1번이 틀렸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죠.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컴퓨터 구조 문제인데 컴퓨터 구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다 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단순 암기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정렬해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 보는 문제들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서나 달달로 또 보면 그 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 문제죠. 자료 구조 문제가 돼요. 자료 구조 문제가 이제 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달달로트나 이론서 보면 사립이나 쉘, 버블 이런 것 등은 시간 복잡도가 n제곱 나와요. 최악인 경우, 가장 최악인 경우니까 십정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트웨이머즈라든가 이런 걸 보면 n-n 나오죠. 물론 퀵정렬 같은 경우는 평균은 n-n이지만 최악인 경우 퀵은 n제곱 나오죠. 여기서 퀵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좀 헷갈릴 텐데 퀵정렬이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깔끔하다. 좋은 말로 하면 깔끔한 거고 좀 나쁜 말로 하면 문제가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기계학습에 보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그 비교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4문제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면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게 군지,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링이라든가 무슨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 한 게 있고요. 지도학습에 보면은 분리와 회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행동에 대한 보상의 키워드 있었죠. 이러면 강화학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만 맞게 돼요. 자, 다음 여기서 보면은 전자식별 태그를 이용하는 거는 RFID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단답형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글 통신망이죠. W가 와이드니까 와이드 에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블루투스하고 이 두 개 비교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단지 무선 통신이고 무선 개인용 무선 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투스가 이제는 802.15.1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지급이가 802.15.4. 이 문제 보면은 2020 이 경찰청 문제하고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렇게 뭐 쉽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는 IT 쪽이죠. 인터넷 쪽인데 얘도 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은 그 4번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 I라는 것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게 소프트웨어로 바꿔야만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이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이제 그 세 개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문제를 냈던 것도 그 전에 나와서 이것도 뭐 기출 문제를 몇 번 풀어봤으면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이 문제도 그래요. 물론 콜바이 밸류 레퍼런스를 가지고 결과값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프레임 원어론에 관한 건데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전달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참 좋은데 이게 주소에 의한 전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다른 말로 이거를 어드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바이 레퍼런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주소 참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 데이터를 참조할 때 여기에 스코어라는 주소 전달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얘가 전달하죠. 여기서 전달하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여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코어는 이제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별명을 넘겨주면은 참조에 의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소값이 되는 거죠. 주소값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래서 뭐 얘는 2번 같은 거는 말로 표현했는데 어차피 만약에 이제 3을 여기서 뭐 지금 찍는데 얘는 3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에서만 어차피 얘는 값의 어떤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뭐 이 값을 얘는 그대로 이제 찍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값에 의한 호출에 전달된 데이터는 호출된 함수에서 값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종료된 후에는 해당 함수 호출한 상위 함수에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그대로 이제는 뭐 찍게 되겠죠. 어떤 변함 없이.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 현재 3번은 뭐 값의 전달이니까 뭐 데이터 복사가 되겠죠. 값의 전달. 뭐 3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데 4번을 보면은 위 프레임에서 이렇게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있죠. 이렇게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 호출하니까 뭐 가겠죠. 그랬을 때 호출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매개 변수인 스코어가 있는데 이 스코어는 값에 의한 호출이다. 값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참조라는 거예요. 데이터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게 3개. 많을 경우는 아까 참조에 의한 호출을 쓴다라고 했었고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함수 호출했을 때 별명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매개 변수 값에 의한 전달이고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여기서 값이 아니라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여기서 값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결과값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콜바이 레퍼런스니까. 자, 그래서 1번이 맞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이 문제는 프레임 원어론 문제죠.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써서 문제를 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별을 처리해 놓고 어차피 인덱스가 얘가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4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AP를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선언했어요. 근데 이 포인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레이로 받았죠. 그럼 이게 이제 포인터 배열이 돼요. 포인터 배열. 그럼 AP는 어차피 이제 어때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똑같이 AP가. 그러니까 어레이도 이 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지만 AP도 어때요? AP도 어레이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별의 시작 주소를 AP가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꼴이 됐죠.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약자 쓸게 어레이인데, 어레이에 여기가 0이고, 어레이에 1이고, 2이고, 3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 11이 찍히게 돼 있다고, 11이. 예. 그러면은 기억번 보면은, 어레이는 이거 주소잖아, 주소. 예. 주소는 이거 16진수로 기억돼 있어요. 헥사값이라고 하죠. 헥사값에다가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마다 다르죠. 뭐 이 ARY 주소가 메모리 어느 위치에 기억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실행시간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같을 수가 없고요. 컴퓨터마다 기계마다 다를 수 있다. 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AP에 이 AP는 지금 ARY의 주소란 말이야. 근데 주소인데 이 주소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야. AP어의 0호 똑같은 거죠, 이렇게. 네. 그럼 AP 0은 얼마예요? AP 0은 AP가 현재 0을 이렇게 10이잖아요. 그럼 10에다가 1 더하니까 똑같이 11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레이 있는데 어레이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은 아까 좀 어레이는 별명 이 자체는 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 시작 주소가 어차피 여기 0으로 시작되니까 이 위치가 가리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ARY의 0은 인덱스 0은 10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에다가 1 더하니까 똑같이 11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번 보면은 AP.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는 뒤에 붙었잖아요. 앞에 붙으면 달라지겠죠. 이렇게 될까? 이렇게 뭐 AP 이랬다. 그러면은 리을도 같은 값이 나와요. 왜? AP의 주수를 먼저 증가시키라는 거잖아요. 앞에 붙으면. 네? AP의 주수를 먼저 증가시켰다. 그럼 AP도 어드레스 시작주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 먼저 증가시키면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1이 되죠. 이렇게 했다라면은 얘도 11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후연산이잖아. 후연산. 그러니까 먼저 AP는 지금 아까도 했지만 여기 요거하고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걸 먼저 찍고 다음에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그때 이제는 11로 바뀌겠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P를 찍고 그 다음에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라 하기 때문에 주소는 증가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 프린터문에는 AP의 값이 찍기 때문에 얘는 10이 찍혀야 된다. 그래서 얘는 갖게 되는 거는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우리가 이제 포인터별을 많이 풀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뭐 데이터 통신 문제예요. 데이터 통신도 이제 2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 보기에서 보면은 뭐 단말장치라는 말은 써 있으니까 교대라는 거니까 이게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교대니까 양방향이죠. 양방향이니까 여기서는 이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 단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양방향. 이게 이제 이중. 네, 이중이란 말이 이제는 양방향이죠. 네, 근데 양방향인데 한 DT가 한 단말장치가 이제 명령을 전송하면, 그러니까 A가 B에게 전송하면 네,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B가 처리해서 결과를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주고받지 못한다는 걸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전달하면 B는 이를 처리해서 응답한다, 전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되는 거니까 반이중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는 용어 정의를 이제는 문제화한 거고요. 자, 다음 이 문제는 어차피 인터넷 문제인데 얘가 이제는 인터넷 문제가 이제는 이것도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2018년 교육청 문제하고 흡사해요. 이 문제하고. 네. 그래서 1번을 보면은 이제 목적자 IP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2018년 교육청 문제 해설집에 보시면 여기에 30이라는 거는 여기 30부터 255까지 표현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응?
그 다음에 여기 28이라는 얘기는 28부터 255까지예요. 그러니까 30, 31, 땡땡땡 255까지는 여기 RO 인터페이스를 적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9다. 그 다음에 얘는 28이다. 그러면은 여기 인터페이스죠. 그럼 뭐 27에서부터 0까지 디폴트로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알았으면은 이거 금방 답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30과 31은 똑같이 어때요? 네, 해서 있는 것처럼 RO 인터페이스로 전달되게 되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28, 30보다 작은 28, 29부터겠죠? 28, 29 이런 애들은 얘는 R2.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 28에다 뭐 29. 여기 왜 R분에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얘는 29, 28 같은 경우는 R2고 27이다. 그러면은 27이라면은 여기 세 번째 옥텟이 27이라면은 27, 26, 뭐 4, 5, 0 된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 세 번째 걸리겠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교육청 문제하고 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를 금방 알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브로드캐스트 때는 지금 보시면은 디폴트를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가 클래스 C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클래스 C에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호스트 부분인데, 호스트 부분을 다 0으로 채우면 네트워크 주소고, 여기 다 1로 채우면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어차피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올해는 데이터베이스가 4문제 나왔어요. 근데 4문제 나왔지만 얘도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게임 스키마에 대한 설명인데 쭉 보시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생략하고요. 자, 이 문제도 이미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은 얘들은 다 TCP/IP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텔넷, FTP, SMTP. 그 다음에 뭐 SNMP, 뭐 TFTP 이런 애들은 UDP 기반의 응용 계층 프로토콜인 거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SNMP라든가 TFTP 이런 애들은 그 그림. 항상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가 인터넷에 해당되는 건데 해당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다들 돌아보면은. 그래서 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PCB에 관한 건데 이것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PCB는 운용치에 관한 거죠. 운용치 문제 3문제 나왔는데, 그러면은 PCB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이 PCB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력서 같은 거면 여러분들 이력서를 보면 여러분들의 상태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 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서 상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터럽트라는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물론 이제 처리 절차까지 포함하죠.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력서에 예기치 못한 일이 언제 발생할 줄 알고 그거를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인터럽트인데, 인터럽트 정보를 어떻게 PCB에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예기치 못한인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단순하면서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컴퓨터반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커트라인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자, SSD는 뭐 컴퓨터 아키텍처 문제인데, 얘도 사실 SSD를 물어보는 거는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는 군무원에서 한번 나왔었고, 작년 계층 문제에서도 SSD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뭐 장하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적중 천재를 하면서도 SSD 문제 2문제나 풀어드렸어. 2문제나. 응?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기억 장치 칩을 쓰는 건데요. 그렇죠? 다반도체 칩.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디램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방법을 쓰든가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용량이 당연히 뭐 적고 가격은 비싸겠죠. 반도체 메모리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뒤는 또 맞아. 네? 기계적 장치를 쓰지 않죠. 반도체 메모리는 다 전자처리잖아요. 반도체 메모리라는 얘기가 전자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전자처리. 그리고 여기 플래시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쓴단 말이야.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전자처리해야죠. 여러분들 USB 들고 다니잖아요. USB. 그 USB가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뭐 그거 뭐 읽는 소리가 들리나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데이터 읽을 때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소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회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계적인,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죠. 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게 이제 기계장치예요.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 HDD라고 하죠. 네, HDD는 기계장치죠. 그렇지만 그게 SSD가 뭐 DRAM 방법을 쓰든 아니면 낸드 플래시 방법을 쓰든 이것들은 다 전자처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 수식어구가 틀렸어요. 자, 그래서 바로 3번 되는 거고. 네, 이것도 뭐 전위를 후위로 후위를 중위로 바꾸는 것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후위니까 그러니까 연 후위 뒤에 있잖아요, 연산자가. 그다음에 전이면은 앞으로 보내는 거니까 연 피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헷갈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 후위지 않습니까? 후위면은 이게 연 이거 먼저 연산을 될 거 아니에요. 연 그럼 이거를 연산자 앞으로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과도 표현산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고 여기 앞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결론적으로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는 여기도 그럼 또 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연이니까 연산자 앞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걸 해설을 보면 많은 책들이 가로치고 이러는데 또 헷갈린다 하겠잖아요. 그래서 순서로 써놓고 연산자 위치 맡기잖아요. 연산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위, 앞에 있으니까 전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답이 3번처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OS 문제죠. OS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 세마포는 동기화기법이잖아요. 동기화기법. 상호별적 기법 말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처리를 못 하죠. 그런데 동시에 처리 못 하는데 어떻게 인터럽트 될 수 있습니까? 인터럽트 되면 동시가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마포도 제가 달달노트나 이런 데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터럽트 또는 무한대기 또는 교착 상태 발생하면 안 돼. 이들 책에 보면. 응? 그래서 동기화기법, 세마포나 모니터를 수행할 때 연산 도중에 인터럽트라든가 무한대기라든가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시에 있는 답을 수정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호배제 원리인데 아까 제가 동기화기법, 동기화 다른 말로 동기화기법이라 했잖아요. 동기화는 우리말로 순서라, 순서를 매겨주는 거예요. 순서를 매겨서 공유자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공장을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공장을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쓰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벌써 동시에 그 값을 수용하게 못하게 하는 게 동기화기법이고 바로 이게 상호배제기법이에요. 그게 되려면은 인터럽트라든가 무한대기라든가 교차 상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달달노트에도 이런 내용 들어있고 이론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가 제가 이제 적중 천재에서는 풀어드렸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제가 서평에도 써놨지만 이 문제 하나는 찍었어야 돼요. 이 문제는 7급 문제에 거의 똑같이 나온 문제 있거든요. 오래된 문제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7급 문제를 보고 그대로 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7급 기출문제집 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찍었으려면은 7급을 준비했다라면 너무 쉬웠겠죠. 기출문제집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9급만 준비했으면은 이거는 100% 찍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암기?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9000 시리즈, 우리 책에 보면 9000 시리즈는 들어있죠. 뭐 신사에게 유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평가하는 거거든. IS 9000 시리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품질은 제품은 여기지만 산출물. 산출물은 결과물이죠, 결과물. 결과물을 이제는 측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 개를 합친 게 이게 돼요. 이게 세 개 합치면. 그래서 9116, 뭐 1119, 뭐 1458 합치면은 뭐 25,000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품은 이제는 산출물, 결과물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는 여기 개발 공정, 과정이거든요. 개발 공정, 과정. 그러니까 결과물만 측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모르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프로세스 품질이죠. 거기에 보면은 ISO 1207 있고요. 그 다음에 1504 스파이스가 있고 CMMI가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서. CMMI. 그러니까 뭐 1207 스파이스라는 말로 1504라고 돼요. 그다음에 CMMI가 프로세스 과정, 개발 공정을 이제는 측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암기는 7급이라면은 뭐 이게 워낙 많이 나와서 맞췄겠지만 9급만 준비한 학생들은 이 문제는 찍었어야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9급만 준비하기보다는 뭐 7급을 같이 준비하면 어떻거나 매번 보면은 수공이 하나 어려운 문제 내던가 뭐 자료고주나 DB에서 또 한두 문제 어렵게 내던가 이런 걸 보면 7급을 같이 준비하면 좀 더 유리한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험이. 자, 이제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도 한 번 나왔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좋아. 이런 내용 몰라쳐. 근데 이거 중앙 서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중앙 서버가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P2P잖아요. P2P. P2P는 어차피 피어 투 피어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을 하는 거지. 이게 중앙 서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뭐 답이 워낙 명확해요. 이번 기출문제 보면 답이 뭐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낼 문제가 없어요. 보면. 자, 이 문제도 보면은 이미 국가직에 비슷한 문제 나왔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을 다 보여줬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문제 나왔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네 문제 나왔는데. 행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열이잖아, 열. 제가 암결 드렸겠잖아. 이걸 파이라고 있는데 쫙 밑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이건 수치, 연산, 이렇게 암겼잖아요. 쫙 빠졌다. 시그마를 보면은 이렇게 퍼졌잖아요. 퍼졌으니까 이것은 수평연산,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행 다 보여주네? 그러니까 이제 수평연산이잖아요. 그럼 1번 아니 2번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고객인데 이 테이블명이 뒤로 가야 돼요. 보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네. 그럼 답이 2번인 거 알 수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안 보더라도 그냥 형식만 보더라도 이 결과물 이렇다. 행이네? 이거 아니야. 두 개인데? 그러면 관계대소를 보면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네, 뒤에 있는 테이블명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비슷한 문제가 뭐 또 이미 한두 개 있기 때문에 두세 개? 네, 세 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두세 개 있기 때문에 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다음. 이 문제도 보면은 컴퓨터 구조 않습니까? 컴퓨터 구조 문제인데 이 명령어가 있으면 이렇게 명령어 몇 개 딱 떠올려냈잖아. 이게 하나가 인스트럭션이고 얘는 얘가 명령어라고 치면 이 명령어는 오퍼레이션 코드부 그 다음에 오퍼랜드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편산자분이 여기잖아요. 편산자 여기. 예? 편산자의 주수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그러면은 얘가 레지스터인데, 예? 레지스터인데 주소를 갖고 있네. 주소를. 이 주소가 뭐예요? 메모리 주소를 한 거예요. 메모리 주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면 하나의 워드 인스트럭션이죠. 워드 하나의 워드 인스트럭션을 1번 그림이라 항상 말하는 1번 그림. 1번 그림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읽어왔는데 해독했겠죠. 얘는 IR에 해독했을 거란 말이야. 해독해보니까 여기 오퍼랜드 부분을 해독해보니까 편산자의 주수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래요. 그럼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얘들은 될 수가 없죠. 오퍼랜드의 주수가 레지스터 주수래요. 레지스터 주수. 편산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 주소는 뭐예요? 메모리 번지라는 거예요. 메모리 번지. 그럼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거는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를 가리키는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얘가 바로 메모리를 가리켜 버리면은 레지스터 모두 되겠죠. 편산자를 바로 가리키게 되면.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얘는 어때요? 주소를 가리키는 부분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레지스터 간접이 되는 거죠. 간접. 또 여기서 얘가 헷갈릴까봐 또 부연설 표현해놨어. 선택된 레지스터. 선택했겠죠, 여기를. 선택된 레지스터는 그 자체가 이제 편산자. 그 자체가 편산자면은 레지스터 모드 되겠죠. 그쵸? 근데 그 자체가 아니라 편산자의 주소랍니다, 주소.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니까 레지스터 간접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컴퓨터 구조 문제인데, 컴퓨터 구조가 이제 3개 나왔죠, 3문제. 자, 20번 문제는 운영체제 문제인데요. 얘가 SSTF인데, 최소 3세걸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소트를 했어. 여기 20 있고, 30 있고, 40 있고, 50 이렇게 현재 가르쳐 따라 되겠죠? 그 다음에 70이 있고, 80이 있고, 그 다음에 100이 있고요. 130이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얘는 없지만 0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는 150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쇼테스트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 그럼 50에서 짧은 거리가 12고 갭이 여기는 2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면 10인데 이쪽으로 가면 30이잖아요. 그럼 일로 가겠죠. 가고 이렇게 가. 이렇게. 그 다음 뭐도 가야 돼? 70 가고, 80 가고, 120 가겠죠,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쇼테스트니까. 이렇게 그리언으로 했었어. 그러면은 50에서 20까지 가는데 갭이 30. 10에서 130까지 갭이 110. 더하면은 140.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이게 쇼테스트든 아니면 스캔이든 뭐 C스캔이든 간에 이렇게 소트를 해라. 소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갭이 10. 갭이 10, 갭이 10, 30, 또 갭 여기까지 뭐 50, 뭐 6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 어차피 가잖아요. 그럼 한 방에 끝내라고 했었어요.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자, 그러면 얘는 140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뭐 사실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했지만은 그 소금 문제 한 문제가 지금 틀리라고 된 건데 그 문제 하나는 틀려도 돼. 근데 나머지는 틀려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문제 단성이 나와서. 그래서 컴퓨터 일반만 본다라면은 90 내지 95점은 맞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과목에서 이제 월등히 좀 잘 봤다라고 치면 85까지, 최소 85까지. 예. 물론 뭐 다 맞을 수도 있었겠죠. 뭐 7급을 같이 준비했다라면은. 그러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 평균적으로 90, 95 정도는 맞아줘야 여러분들이 커트란성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는, 준 문제를 봤는데, 물론 이제 분포도가 뭐,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가 3문제, 운영체제가 3문제, 데이터베이스가 4문제죠.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구조가 2문제, 소프트웨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하나 나왔고, 데이터 통신이 2문제, 인터넷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프레임 원어론 문제, C언어겠죠? C언어가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 빼고는 얘가 좀 적게 나오고, 근데 이게 덜 나오면 골고루 다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매번 뭐 골고루 나왔듯이, 예, 골고루 나왔어요. 얘가 좀 적게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소공이 하나 나왔는데, 이 소공 한 문제가 이제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나올 확률은 뭐 사실 지방직에 아까 좀 프로세스 펌비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은 그렇게 없어요. 거기서 똑같지는 않네. 네,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 평가 모델 부분이 아니라 뭐 UML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는 생명주의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분석 단계라든가 설계 단계 이런 데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연달아 내진 않거든요. 어차피 다 이거 인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수업을 제대로 듣고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 되면은 적중 천재라든가 또 이제는 동형모사 문제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내면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시험이 군무원하고 그 다음에는 뭐 지방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7급도 있죠. 7급도 올해 또 꽤 많이 뽑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여러 개 되면 7급도 같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는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손고르기 하시고 또 이제는 2, 3일 후 지나서는 또 지방직 대비를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7급 준비를 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와 책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공부했던 방향으로 하시면 지금 이제 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출제 경향을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동안 또나 해설 특강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좀 쉬었다가 또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자,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